건너간다. 근그러지고 맵시고 태도군 저 방자, 세수고 발랑거리고 멍실인 저 방자, 서황모 요지어는 변제전든 청조새 말자로고 눈짓고 영리한 저 방자, 쇳대벙치궁 조각 맵시 깨달아 쓰고 생초통어 흐접저구리 삼승바선윤 날씬해 수디비러 곱들매고 청장 앞자락을 뒤로자 처잡아매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충충 중거리로 건너간다. 조약들 덜퍽 집어버들에 앉은 꾀꼬리 턱쳐 호야 저 날려보고 장송가지 툭 꺾어죽장 삼아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 추천 얻은 곳에 바드드드득 달려들어 춘향을 부르되 그 눈이 뜨게 안하였다. 춘향아 꽃이 피었네. 세종시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치원읍. 한적한 마을 한편에 자리한 이 초등학교엔 전교생이 다 아는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있는 곳은 바로 4학년 교실. 마침 수학 수업이 한창인 이곳. 그중 앞자리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업을 듣는 이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진혜연 양입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수업을 듣는 혜연이. 그런데 긴 수업 시간 동안 주의가 흐트러져설까요? 수학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떤 색의 필기구를 골랐을까 더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데요. 그런데 오후 수업 시간. 수학 시간과 달리 혜연이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이유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배우는 노래는 남도 민요.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혜연인 신이 났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지렁이처럼. 이거는 듣기엔 흥이 넘치는 남도 민요. 하지만 꺾는 음이 많아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나는 선생님 저는 다른 소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혜연이에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이 하는 거 듣고 따라해봅시다. 준비 시작. 네. 시작. 한번 더. 그러면 자 이번에 개구리 개굴청까지 시작. 개구리 개굴청 시작. 개구리 개굴청. 어우 잘한다. 그러면 나와서 자신감이 장난 기본 박을 한번 내가 제작품으로 연주해보겠다. 혜연이 너희들 왜 안 해? 좋아, 진행 한번 해보세요. 평소엔 수줍음이 많아도 국악만 나오면 쑥스러움을 잇는 혜연이. 학교에선 이미 유명한 소리꾼입니다. 음악 시간에 특히 좋아하죠. 다른 시간도 물론 열심히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음악 시간에 더 발표라든지 시범 보이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하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기에도 느껴지고요. 또 재미있어 하고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보기가 좋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후.
집에 오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상 앞에 앉습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책을 읽는 혜연이. 책 읽기 외에도 학습지 공부, 씻고 쉬는 일까지 이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 스스로 해냅니다. 이거 책 읽기 다음에는 학습지 아니면 판소리 하고요. 가야금이나 기타, 부, 해금 이런 걸 하면 시간이 달라지긴 해요. 그거를 혼자서 다 매일매일 스케줄 정해서 해요? 네.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했어요. 알아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진 않아요. 꼼꼼한 성격에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감을 보였던 혜연이. 그래서일까요? 남들 앞에서 노래해도 긴장하는 법이 없어 타고난 무대 체질이란 말도 들었죠. 전국! 지난달엔 방송을 통해 전국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그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뱃노래 불러주신 진혜연. 나오세요. 그리고 혜연이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천천히. 조금 떨렸어요, 보통 때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아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그냥 인기상 같은 것만 탈 줄 알았는데 우수상 타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애들도 중간에 혜연아, 너 왜 판소리를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들으면 흥미롭고 신나는 부분도 있고 감정을 잘 살려서 부르면 막 슬픈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그런 욕심, 어린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왜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부모 입장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누르고 놀래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그냥 어디서 음악을 한번 들었는데 그냥 바로 뭐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그 음감이 있을 때 그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놀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저한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이 되지 않으려는 부모님입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반찬이 올라왔네요. 오이는 동호회에서 산 거야? 상품으로 타온 거야. 만수초등학교에서? 동호회에서 그 태양날 범 상품권으로. 몇 개?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거 하는데 내가 첫 번째로 접했어. 지난주 이후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요대회에서 1등상과 경품을 받은 혜연이. 부모님이 아무리 평범하게 키우려 해도 타고난 재능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I think he's good. 이 집에서 1년 가까이 함께 지내온 원어민 선생님의 눈에도 혜연이는 좀 특별합니다. He talks very quiet. Quiet. Yeah. What's your favorite? Yes. Really?
Number 2. 3, oh, 3, Okay. 4, 5, 6. Oh, really? 보통은 혜원아 갈비를 제일 좋아하는데. 갈비가 제일 나중이에요, 반찬이? 네. 오이 무침이 제일 맛있어요? 네. 임금님 수라상도 혜연이의 오이보다 맛날 순 없을 것 같네요. 저녁 식사 후 혜연이는 또 스스로 알아서 다음 일과를 진행합니다. 소리에 유독 민감한 혜연이는 요즘 해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배운 지 2달밖에 안 돼 아직은 서툴지만 빠른 속도로 실력을 쌓아가고 있죠. 판소리를 해설까요? 혜연이가 국악기에 보이는 관심은 남다릅니다. 이미 가야금을 배우고 있기에 해금 배우는 걸 말렸던 부모님. 하지만 혜연이의 고집을 꺾진 못했습니다. 가야금이 제일 좋은데 해금도 좋은 것 같아서요. 더 배우고 싶은 악기 있어요? 그 단소인가? 단소? 이쯤 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혜연이의 악기 욕심. 이렇게나 좋아하니 부모님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엄마가 데리러 왔지만 혜연이는 아직 친구들과의 놀이에 한창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10분 남짓. 가야 할 시간이 되자 혜연이는 아이답지 않게 싫다는 투정 한마디 없이 엄마를 따릅니다. 한창 자랄 나이의 혜연이는 차에 타자마자 간식부터 입에 넣기 바쁩니다. 또래 아이들답지 않게 채소와 과일이 좋은 혜연이는 이보다 더 만난 게 없죠. 혜연이가 간식을 먹을 동안 엄마의 차는 어느덧 청주 시내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가야금을 배우는 날.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지도 벌써 4년째입니다. 노면 깊이 넣어야 돼. 내에서 잊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뜯지 말고 옆으로 가야 돼. 알았지? 시작. 죽여. 보면서 숙였다가 인날 때는 활짝 웃어줘. 오지 이런 식으로 시작. 요즘은 판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혜연이에게 가야금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악기입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국악을 알게 됐고 자신의 재능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이거 외웠어? 선생님 외우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 배워 아직 손에 익지 않은 곡. 혜연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어려워도 배워야지. 네가 쉬운 것만 하면
어떡해? 어려워도 천천히 해야지. 100번 부르면 네 민요만 부를 거야? 아니지? 악기 내려놔. 잠깐 쉬어. 잠깐 쉬었다. 어렵지. 처음 배우는데 쉬운 게 어딨어요, 나, 그지? 천천히 하나하나씩 배우는겨. 울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어려울 때 울어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부르는 거지. 딱 한 번 배운 곡을 어떻게 금방 잘 하려만 혜연이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다 울면서 그랬어. 울 때까지 다 울고. 그래도 끝까지 배워야지, 그지? 그러니까 시험 보면 하려면 뭐하러 밝은 배우고 노래 배워. 계속 좀 해야지. 못한다고 혼이 난 것도 아닌데 자기 연주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무엇보다 속이 상합니다. 손에 다 어려워. 제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 고비만 넘기면 재밌어서 힘들지 않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힘들지 않고 좀 하기 싫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일단 힘들어요. 음이 막 구부러지고 꺾이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노래는 더 힘들어서 그거에 넣으면 그 노래가 더 재밌어지고 즐거워져요.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건넌 마을 김선달래 그네기 얼굴 홍도화 폈네 사주단자 받았다고 문박줄이 만한다네 니나 노난실 니나 노난실 얼싸내 사랑아 어느덧 해가 저문 저녁. 가야금 수업 후 이번에 혜원이는 판소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9살 때부터 시작해 이제 3년째 접어든 판소리 공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소리의 특성상 가사 한 구절,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워야 하죠. 그래서 매번 수업 때마다 들은 것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입니다. 맨 뒤에는 너무 늘어질 필요는 없어. 원래는 원래 그 뒤에 노래가 또 있거든. 우리는 여기까지인데 막 민요하듯이 막 끊어지듯이 아니 어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연습할 거는 요거 대회 나갈 거는 발림까지 다 외운 거고. 노래 내용에 맞는 동작, 발림도 함께 배워봅니다. 여기 해봐. 서름이 간장에서 너무 빨라. 흐르는 구나. 구에서 찍기 때문에 미리 올라가면 여기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보는 사람 굉장히 어색해.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리고 내용 자체가 슬프기 때문에 발림이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 그치? 다시 해봐. 시작! 간장에서 흘러오르는 구나
남 뒤에 길 걷는 줄 모르고 춘향 문천을 낭도하니. 부채 오른손 선생님의 시범을 한 번 봤을 뿐인데 똘똘한 혜연이 금세 발림을 익히네요. 봐야 돼, 그지? 너무 높이 들지 말고 딱 이 정도만 안정되게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 그리고 시선이 같이 가요. 시선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왼손도 딱 이렇게 예쁘게. 그다음에 여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이런 거는 목소리가 확 바뀌어야 돼. 진짜 춘향 모친처럼 해야 돼. 응? 알겠지?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테르사의 내가 꼭 정하지. 이거는 춘향 엄마 월매 성음이 나와야 돼. 테레사야 뭐예요? 테르사이 혜연이 집에 너밖에 없지. 네. 춘향이도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춘향이네 집에서 살으면은 테르사이 하고 싶다 이 말이야. 자 해보자. 여기부터 한번 해봐. 오늘은부터 시작. 오늘은 이기.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옛말과 한자어가 많은 판소리. 11살 아이에겐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혜연이는 그 어려운 걸 넘어서는 게 재밌기만 합니다. 만들면 테레사의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내니 할 수 있어. 도련님 묵묵보다 보고 춘향 방울 들어서니 네. 그때야 춘향이 타고난 음감에다 노력까지 더하니 혜연이의 판소리 실력은 나날이 쑥쑥 늘어만 갑니다. 만기하여 도련님을 바라보더니 수심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요. 그 시각 늘 그래왔듯 엄마 선진 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세종시와 청주를 오간 지도 어언 3년째. 누가 보면 극성 엄마라고도 하겠지만 이렇게 딸을 뒷바라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살 후반이요. 아빠가 이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제 눈이 고양이 눈처럼 빛나서 이제 안과를 방문했더니 망망모 세포종이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혜연이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수술만으로 그냥 통원 치료로 계속 했었어요. 그래도 그것 또한 감사하죠. 지금도 병원을 6개월에 한 번씩 가고는 있지만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는 말 들으러 오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엄마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이 돼요. 혹시 재발할까 봐. 혜연이가 아팠던 8년 전에도 또 지금도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은 딸의 건강입니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혜연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딸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기에 그만큼 기대와 욕심도 많았죠. 하지만 딸의 건강에 위기가 온 뒤 부모님의 바람은 단 하나가 됐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겠다고, 그리고 딸이 행복해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응원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 어린 혜연이가 벌써 자신의 행복을 찾았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판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소리를 하겠다는데 어찌 부모가 돕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리 공부를 할 때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지는 혜연이. 최근엔 어른도 쉽지 않은 흥보가 완창을 해보이겠다며 목표도 세웠습니다.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우로 문다 저 잎비둘기 날아든다. 누가 막둥이 다시 접지비둘기 저 집비둘기 날아든다. 막둥이 불러 비둘기 공주라 파란 콩 한 줄 더 이도 자르르르 흩어주니 숲비둘기 거동바. 배운 게 많아지니까 헷갈리지? 수고했어. 11살답지 않게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는 혜연이. 3년째 혜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남다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판소리는 악보가 없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듣고 그 안에 있는 음까지 캐치를 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데 그게 가르쳐 보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명창 선생님들 보면 어린 시절에 선생님한테 1대1로 배우지 않고 마당에서 들었는데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정확하게 그런 거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혀는 소리 귀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혜연이를 보면 그런 끼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음감이나 이런 게 좀 정확해서 귀가 이제 저희들 이제 김영창이라 귀가 뚫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음감이 좋은 거죠.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잘해요. 바로바로. 다음 날 오후. 혜연이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엄마 선진 씨. 선진 씨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작은 학교에선 사서를 구하기가 어려워 학부모를 대상으로 봉사자를 구하죠. 그렇게 학교에서 일한 지도 언 3개월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신경 쓰나 보더라고요. 엄마가 와 있다? 네, 그게 좀 마음의 안정이 되나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진 씨는 도서관 일 외에도 일주일에 이틀은 더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도우러 옵니다.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지도 않는 일. 하지만 딸이 의지할 때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만족하려 합니다. 한편 혜연이의 교실에선 이색 수업이 한창입니다. 아프진 않겠지? 먹을만 하겠지라고 해서 그 빨간 진로 교육으로 커피 전문가인 바리스타 체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아직 커피를 마시지 않는 어린 학생들에겐 신기한 체험입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커피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는 혜연이는 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나 보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 되겠다며 일찌감치 진로를 정한 어른스런 혜연이. 하지만 커피 만드는 일처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 많은 아이이기도 하죠. 세월이 흘러 더 많은 걸 체험하게 된다면 소리꾼 말고 혹시 다른 꿈을 꾸게 되진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간호사였다가 의사였다가 과학자였다가 사육사였다가 여러 가지 변했는데 지금은 몇 년 동안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조금 지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으면 가요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에게 우리
국악인 판소리를 널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게 사람들이 얼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법 무더워진 주말 서울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면 특별한 공연이 시작될 이곳. 오늘 혜연이는 관객이 아닌 무대의 주인공으로 자리할 참입니다. 혜연이가 어떤 공연을 할지 마냥 궁금한 가족들. 충주에서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모두의 기대 속에 드디어 시작된 공연. 오늘 공연은 판소리 춘향가를 주제로 만든 창극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국립극장에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극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게 됐죠. 그동안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열심히 공부했던 혜연이.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일까요? 오디션에서 당당히 주인공인 춘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예, 저기 꽃밭 너머에 울고 불고 따라가는 그 사람 예신선이냐? 아니 뭘 보고 있습니까? 손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의 무대지만 창극의 묘미를 제대로 살린 공연. 하지만 무대에선 혜연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늘 그렇듯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아직 나이 어린 딸이기에 혹시 실수라도 해서 마음을 다칠까 싶어서죠. 하지만 타고난 무대 체질인 혜연이는 엄마의 걱정과 달리 공연을 마음껏 즐깁니다. 긴장은 안 됐고 그냥 기대됐었어요. 기대됐었어? 네.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네. 음색이 아주 독특하면서 약간 튀면서도 음정이 정확하니까 아주 이쁜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너무 좋은 면들을 많이 타고난 것 같고 또 자기도 본인도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고 또 욕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딱 주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욕구나 이런 거기에 대한 그 책임감이 참 강한 아이인 것 같아서 얘는 조금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 다음 날. 어제 공연으로 피곤할 만도 한데 혜연이가 다시 외출에 나섭니다. 오늘은 단짝 친구인 선유와 함께 나서는 길. 엄마 없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안 나와. 여기서 뭐해요? 지금 친구랑 해금 가려고 버스 기다리는 중이에요. 엄마가 안 데려다 줘요? 엄마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일요일은 우리끼리 버스 타고 가려고요. 혜연이는 일요일만큼은 엄마 도움을 받지 않고 해금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청주와 서울을 오가고 또 사흘은 학교에 봉사를 하러 오는 엄마. 그 고단함을 알기에 일요일만큼은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엄마가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해금도 처음에는 저는 말렸었어요. 제가 데려다 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요일까지 저도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렸어요. 그랬더니 너 혼자 버스 타고 갈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타고 가더라고요. 저도 제 입장에서도 그냥 그 나이 때쯤이면 노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잘하는 모습이 보여서 자기가 잘하는 걸 알고 즐겨 하니까 이 길인 거지. 뭐 다른 길이 또 보이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 거예요. 진정한 소리꾼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혜연이. 꿈의 크기만큼 쉽지 않은 길.
때론 생각지도 못한 고비에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혜연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혜연이의 삶을 응원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언제나 함께할 거라는 겁니다.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울어물 리 없지만은 저는 놀고도 싶은데 판소리나 국악 같은 게 더 좋아서 춘향가도 좋고 흥보가도 좋고 심청가도 좋아요. 애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겠다 이래요.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웃어요. 간장에서 끓어오르는구나. 두고 갈까 나려갈까 하설은 이후로 볼까. 저를 나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꾸중이오. 저를 나려가자 헌들 그 마음 그저 사이에 응당자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 모르고 춘향 문천을 당도